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4년 만에 전북을 이기는가 하면 경인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8월 무패 행진을 보였습니다. 자, 역시 새로 투입한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복덩이였는데요. 이적 후 8경기 만에 4번째 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전에서 부상을 입어서 공격력에는 다시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넘보고 있는 인천, 과연 남은 경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손철민 해설가와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8월 내내 선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서울전 경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서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좋게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단 조성환 감독의 전략적인 완승이었고 조성환 감독의 밥값의 승리였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임하는 마음가짐의 승리, 거기다가 무실점한 상황, 또 이득점까지 한 상황,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라고 쓰고 100%라고 읽겠습니다. 특히 이 조성환 감독이 서울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역습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울은 분명히 인천의 이 백스리 라인의 뒷공간, 발이 느린 선수들, 나이 많은 선수들, 이걸 하기 위해서 하객진처럼 넓게 펼쳐서 인천을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맞불을 놓고 오히려 인천을 전방에서 인천이 서울을 전방에서 괴롭힘으로써 안익수 감독이 대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넓게 펼쳐지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러니까 의미 없는 볼 점유율만 높은 이상한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왜 조성환 감독의 밥값이 빛났냐? 아길라르 선수에게 밥을 사줬다고 합니다. 너가 너무 잘하는데 너가 수비까지 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하고서 밥을 사주셨대요. 그 밥값을 충분히 다해서 그날 120%의 활약을 했다고 조성환 감독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아주 밥값을 아주 톡톡히 해낸 우리 아길라르 선수였고, 또 하나 인천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냐면 인천은 계속해서 경기가 시간이 흘러감에도 체력이 지치는 모습보다는 눈이 초롱초롱한 모습을 보인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특정 선수들은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공 차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 포지션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에이 모르겠다 그냥 저 공이나 뺏어야지라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뛰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선수들이 경기를 임하는 마음가짐, 축구를 하는 이 태도 또한 인천이 완승이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내외가 아주 튼튼한 퍼펙트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FC 서울이 하객진 전법을 썼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애 기자님, 지금 인천이 무실점했잖아요. 네. 뭐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도 잘했어요. 네, 수비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또 이제 포항전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포항전에서 인천이 첫 번째 실점을 이제 이광혁 선수한테 했는데, 그 장면에서 김광석 선수가 한 발을 싹 빼면서 오프사이드를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천 수비수들이 굉장히 경험을 많이 쌓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 서울전을 이기면서 서울전까지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정말 착실히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3위도 넘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높은 순위를 자랑하게 됐는데, 역시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날 경기에서는 뭐 다 좋았지만 결국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 이제 부상 하나가 굉장히 또 마음에 남는 그런 좀 경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바로 뒤에 할 건데 직전에 일단 에르난데스 선수가 연속 득점을 했어요. 그날도 뭐 하프라인부터 좀 질주하는 장면을 좀 돋보이게 했는데 좀 이 장면도 한번 좀 돌아보고 가죠. 그러니까 에르난데스 선수가 사실은 확실하게 이제 무고사 선수하고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라는 게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스피드를 통해서 돌파를 하고 강력한 슈팅까지 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8경기에서 4골 4개의 도움을 했는데, 최근 5경기, 이제 서울전까지 최근 5경기에서 4골 3개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게 5경기 선발로 나왔던 모든 경기에서 인천은 한 번도 지지 않았고 굉장히 팀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선수였고, 이날 활약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폼이 올라왔는데 안타깝게도
자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쩔뚝거리면서 경기장을 그라운드에서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심각한가요?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인대 파열 부상을 예. 당해서 사실은 지금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약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예. 아하. 결국은 이제 올 시즌이 뭐 2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시즌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란데스 선수는 최대한 재활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극복을 해보겠다.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재활로 극복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뭐 빠르게 복귀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이런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활을 통해서 남은 경기를 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네. 다음 시즌도 생각을 해야죠. 뭐 이제 예. 임시 방편으로 이제 뭐 재활을 하고 이제 뭐 근육을 좀 강화해서 예. 이제 뭐 좀 임시 방편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예. 그거예요. 물론 에르난데스가 그렇게 결심을 해서 재활로 이렇게 나와줘서 남은 경기 몇 경기만이라도 도와준다면 정말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인천이 올해만 하고 경기를 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내년을 봐야 되니까 에르난데스야 그냥 좀 쉬어도 되는데 네. 여기서 팬들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나오는 걸 응원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쉬게 말려야 되는지 정말 그냥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예. 뭐 올해만 인천 팬 할 거 아니면 좀 저희가 휴식하고 일어서는 시간을 좀 줬으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전북전 승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뭐 4년 5개월 만에 승리를 했다. 이게 참 기뻐해야 될 일인지 일단 기뻐해야죠. 이겼으니까. 네, 네. 자, 당시의 승리의 요인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그날 마지막, 그러니까 종료 휘슬이 딱 불기 한 5초 전 상황을 하이라이트에 보시면 그날 인천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5초 만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종료 휘슬을 불기 5초 전에 인천이 전북의 볼을 인천 진영에서 탈환을 했어요. 그렇게 됐고 그 5초가 지난 그 4초 동안 갑자기 인천 선수 3명이 역습을 착 전개를 하는데 전북 선수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인천 선수들이 하프라인까지 갔는데 4초가 안 걸렸어요. 근데 그때 종료가 예. 불었고 만약에 한 2, 3초만 더 있었으면 4대1로 이길 만한 굉장히 좋은 역습을 전개를 했는데 이 장면이 90분 내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날 경기를 보면서 뭐 올해 경기를 보면서 희한하다고 하지만 그날 경기가 그랬어요. 마치 지고 있는 팀이 한 골이라도 만회하려고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뛰는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이미 스코어 보드는 3대1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그냥 후방에서 얘들아 볼 좀 돌려도 우리 뭐라고 안 할 거야. 오늘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해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선수들은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이 물도 예. 말이죠. 인천의 그 서포팅 곡 중에 뱃놀이가 있습니다. 뱃놀이 가자. 그러면 노를 저 바다로 가자. 핏빛 바닷속을 헤엄쳐 가자. 선수들이 물 들어왔다고 노를 젓는 게 그날 다 보였어요. 90분 내내 그러니까 전북 선수들이 진려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아마 김상식 감독의 상식밖에 인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인천이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다양한 표현을 써주시니까 오늘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그날 예. 이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붕대 감고 뛰고 좀 이런 것들을 정신력이라고 하는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신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골을 먼저 실점하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정신력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먼저 실점을 하면서 뭔가 좀 이 경기가 꼬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멘탈을 부여잡고 그 경기를 다시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인천이 확실히 이제 정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좀 평가를 네. 내릴 만한 그런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예, 뭐 인상적인 경기여서 그런지 좀 명장면도 있었죠. 저는 그 송시우 선수의 그 노룩백 헤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뭐 해외 이런 골링 장면에서도 네. 도대체
뭐가 좀 이런 장면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선수의 좀 집중력이 강했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골문 쪽으로 공을 보내자 예. 이런 좀 그런 예. 공격수로서의 본능이 조금 예. 빛났던 장면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아주 특이한 장면이었고요. 기의 맞습니다.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그 노룩백 헤딩 슛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전 하나 특이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송시우 선수가 그 골을 넣고도 골 세레모니를 안 했어요. 우리 관중석에서 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정작 골을 넣은 송시우 선수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올 시즌 자기가 골이 원래는 좀 더 많이 터져야 되는데 예. 많이 놓치다 보니까 예. 스스로 속이 상해서 스스로 팬들에게 미안해서 세레모니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다음 경기에 골을 넣었고요. 네. 예. 이 시우 선수가 인천의 승리,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신의 그 골 득점수가 아니라 네. 예. 인천의 승리, 또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볼 수 있었던 노룩백 헤더슛. 말도 되게 어려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는 일단 부상을 빨리 해결하고 회복하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남은 경기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전북, 포항, 서울 경기 중 물론 지난 경기들도요. 포항과의 전적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순위 경쟁에서 3, 4위를 우리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1점 차이로 네. 3위, 4위, 4위에 인천이 있습니다. 자, 포항한테 인천이 약합니까? 포항도 뭐 만만한 팀은 아닌데 예. 최근에 인천의 경기력이라면 뭐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천이 3위를 할 것이냐 4위를 할 예.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파이널 A 상위 스플릿이라고 하잖아요. 인천이 2013년에 한 번 가보고 그 이후에 다 그 파이널 B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지금까지의 모습만 봐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데 워낙 경기력이 좋다 보니 이제 포항도 한번 잡아보자. 예, 좀 이런 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포항이 이번에 이제 그 전북하고 하는 경기를 제가 이제 직접 예.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포항도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 뭐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또 뭔가 또 감독의 용병술도 빈다고 예. 해서 지금 인천과 포항의 경쟁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박빙이 되리라고는 우리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 포항만 잡으면 일단 3위 안에 들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자, 아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대한 가능성 계속 희망 고문인 것 같은데 아주 목전에 사실 있어요. 딸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뭐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의 사실은 공백이 많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파이널 A로 가게 되면은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를 매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뭐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다른 공격수들이 조금 더 많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무고사 선수가 떠나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예. 두 경기를 인천이 치렀는데 두 경기 다 예. 무득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뭔가 공격진에서 뭐 송시우 선수라던가 홍시우 선수라던가 뭐 이용재 선수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다양한 선수들이 좀 득점포를 가동해줘야 뭔가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희망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공격 자원들 중에는 김보섭 선수도 있고요. 네. 에르난데스하고의 경기 중에 뭔가 느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지만 예. 인천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조성환 감독의 맞춤 축구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고사의 축구는 무고사가 있었을 때 인천은 무고사 선수에게 조성환 감독이 주문을 해도 무고사는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난 그냥 앞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고사를 안 내보내면 되는데 예. 내보내서 골을 계속 넣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성환은 난 저 전술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래도 무고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골을 예. 넣으니까. 예. 근데 에르난데스를 사오고 보니까 에르난데스야 너 이렇게 뛸 수 있니 했더니 저 그거 되게 잘해요.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진짜네. 그리고 두 경기 이후로 계속해서 에르난데스가 맹활약. 자신이 못 넣더라도 주변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만점짜리 활약을 하면서 예. 조성환 감독의 전술의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음.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이용재와 김보석 또 그 외의 선수들이 분명히 에르난데스의 그 지금 비디오 자료가 있거든요. 예. 물론 그 비디오 자료가 상대 팀에게 또 파해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성환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라는 말이죠. 예. 그걸 우리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용재가 하게끔 김보섭 하게끔 그걸 또 만들어 주실 것도 우리 갓송한 조성환 감독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한 감독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조금 이제 인용해서 뭔가 잠깐 이제 조상한 감독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9월 1일 사전 녹화를 하고 있어서 2일 경기와 좀 뭔가 승점 차나 순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얘기할게요. 자, 3위를 인천이 하려면 지금 남은 경기들 중에 어떤 성과를 보여야 가능한 겁니까? 일단 뭐 3위를 바라보고 지금 쫓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경기는 제주와의 승부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와의 승점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기를 잡히게 되면 3위 경쟁이 아니라 4위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가올 제주전을 이기면 정말 좋겠지만 절대 승점 3점을 뺏기는 경기를 해서는 앞으로의 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경기에서는 승점 1점, 3점 이렇게 좀 바라는 좀 그런 좀 현명한 좀 실리 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이제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겠죠. 네. 예, 지금 그래도 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지난 이 경기 중에 제가 포항은 저희가 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야, 요거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날 비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북전도 그랬어요. 홈 경기이긴 하나 전북이 워낙 기세가 좋으니 요건 좀 비기고 가도 되겠다. 근데 질 경기에서 비겼고 예. 그냥 비겨도 좋을 경기를 이겨버렸단 말이죠. 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질 경기를 무조건 비겨야 되고 빌 경기 무조건 이기는 예.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죄송한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K리그라는 게 정말 예측하기 쉽지 않은 리그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전북이 2위는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북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울산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중요한 건 하위권 팀한테 또 발목을 한번 잡히면 이게 굉장히 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상위권 팀들이 고민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고민 중에는 지금 이제 9월부터 경기간 휴식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지금 뭐 한 나흘마다 경기를 지금 33라운드부터 치러야 되는 걸로 스케줄이 좀 예정돼 있는데 자, 인천의 선수 구성상 좀 체력적인 버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아길라르 선수도 이제 새롭게 투입이 됐고 김도혁 선수 잘하고 있고 해서 과거의 인천보다는 굉장히 선수층이 굉장히 좀 두터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김동원 선수도 사실은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태희 선수가 워낙 또 경기력이 좋아서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백업 자원들이 어느 정도는 뭔가 지금 승부욕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체력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세요? 일단은 요새 그 체력적인 부분 선수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교체 출전 그걸 보면 재밌는 게 예전에 인천 선발 명단 교체 명단을 보면 또 후반에는 답답하겠구만. 이거 또 전반에 다 오리라겠네 이랬는데 지금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이 교체 늘 말씀드리지만 교체로 나오는 선수들이 선발보다 조금 못해서 그런 거지 1.5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흘 간격의 이 아주 그냥 이 빡센 리그 일정에도 분명히 선수들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잘 슬기롭게 넘길 것 같아요. 그 중심엔 갓성환, 조성환 감독님이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든 경기들이 물론 다 힘든 경기겠습니다만은 남은 경기 좀 지지 않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상이 없어야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죠. 자, 체력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3위를 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체력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경기 좀 선전을 기원하겠고요. 한 경기 한 경기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경기에 다시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